경기도 안산의 겨울 아침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지요. 오만식은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63세의 몸은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버님,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부인께서 새벽 5시에 편안히 가셨습니다.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안에 정희가 머물던 병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지요. 그 안은 텅 비어 보였습니다. 그는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안산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아온 세월이었지요. 아들 지훈이를 낳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왔던 시간들이었어요. 정희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가게 한쪽 구석에 앉아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이면 된장찌개를 끓이던 여자였지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지훈이 급하게 병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37의 아들은 숨을 헐떡이며 만식을 마주봤어요. 미안해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어머니는 이미 가셨다. 만식의 목소리는 낮고 평평했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 사이로 침묵이 흘렀지요. 유미는? 그게 유미가 지금 해외에 있어요. 브랜드 협찬 촬영 때문에 베트남에 갔거든요. 어제 출국했는데 만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유미는 인플루언서였어요. SNS에서 수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젊은 여자였지요. 화려한 옷을 입고 예쁜 카페를 다니며 사진을 찍는 일이 그녀의 직업이었습니다. 장모님 돌아가셨다고 전화했어요. 내일 들어온대요. 내일. 만식은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장례는 오늘부터 시작될 텐데 말이에요. 장례식장은 병원 지하에 있었습니다. 만식은 상주복을 입고 영정사진 옆에 앉았어요. 정희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지요. 10년 전 아들 결혼식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철물점 단골 손님들, 동네 이웃들, 오래된 친구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절을 했지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만식 씨. 만식은 묵묵히 답례를 했습니다. 지우는 그 옆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자꾸 빈자리를 향했지요. 며느리는 어디 갔나?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해외 출장 갔다던데. 에이,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무슨 출장이야. 만식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못 들은 척했지만 귀는 모든 걸 받아들였어요. 지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지요. 저녁 무렵 빈소는 한산해졌습니다. 만식은 영정 앞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지훈은 밖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지요. 유미야, 진짜 내일 오는 거 맞지? 응, 알았어. 아니야, 괜찮아. 지훈의 목소리는 피곤했습니다. 만식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지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만식은 병원 창가로 걸어갔어요. 안산 시내의 불빛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지요. 아내가 떠난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생전에 자주 말했어요. 지훈이가 행복하면 됐어요. 그녀는 아들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지요. 며느리가 가끔 장거리 출장을 갈 때도 명절에 늦게 올 때도 정희는 웃으며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순간에도 며느리는 없었어요. 브랜드 협찬, 촬영, SNS. 그런 것들이 과연 무엇보다 중요한 걸까요? 만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풀렸어요. 그는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평생 조용히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가슴 속에는 작은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균열이 천천히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지훈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주무셔야죠. 내일도 긴 하루예요. 그래야겠지. 만식은 돌아섰습니다. 아들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지훈도 지쳐 있었지요. 하지만 만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었어요.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병원 복도는 고요했고 형광등은 차갑게 빛났지요. 만식은 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걸었던 길들, 아들을 키우며 나눴던 대화들, 며느리가 처음 집에 왔던 날. 모든 것이 선명했지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만식은 그걸 느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어딘가 균열이 생기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균열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장례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빈소는 여전히 조문객들로 붐볐어요. 만식은 영정 앞에 앉아 묵묵히 절을 받았지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같은 말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만식은 고개를 숙이고 답례했어요. 지우는 그 옆에서 피곤한 얼굴로 서 있었지요.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조카 은지가 빈소로 들어왔어요. 25살 대학생인 은지는 만식을 보자마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요. 삼촌, 왜 그러니? 은지는 망설였습니다. 손에 든 스마트폰을 꺼내 만식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유미 언니 SNS인데. 화면 속 사진이 펼쳐졌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보였어요. 하얀 빛이 의자에 앉은 유미가 칵테일 잔을 들고 웃고 있었지요. 선글라스 너머로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어요. 해시태그 베트남, 해시태그 다낭, 해시태그 새 프로젝트 시작, 해시태그 럭셔리 리조트, 해시태그 협찬 감사. 만식은 화면을 천천히 내려봤습니다. 사진이 여러 장 더 있었어요. 수영장 사진, 레스토랑 사진, 리조트 전경 사진, 그리고 댓글들이 달려 있었지요. 언니 너무 예뻐요. 부럽다 진짜예요. 다음 협찬 뭐예요? 하지만 그 아래쪽에 다른 댓글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님 장례식 중 아니에요? 만식의 눈이 그 댓글에 멈췄어요. 유미의 답글이 달려 있었지요. 저와 안 친했어요. 제 일이 먼저예요. 만식은 스마트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차분했지요. 삼촌, 괜찮으세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다.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꺼지고 있었지요. 마치 오래된 전등이 깜빡이다 꺼지는 것처럼요. 그날 오후 만식은 빈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원 정원에 낡은 벤치가 있었어요. 그는 그곳에 앉아 담배를 피웠지요. 오랜만에 담배였습니다. 정의가 기억났어요. 명절마다 유미를 챙기던 아내의 모습이 선명했지요. 유미가 좋아할 것 같아서 샀어요. 정희는 백화점에서 산 스카프를 며느리에게 건넸었습니다. 유미는 밝게 웃으며 받았었어요. 어머, 감사해요. 하지만 그 스카프를 유미가 한 번이라도 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SNS에서 본 적은 없었어요. 정희는 늘 유미를 이해하려 했었지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바쁘잖아요. 유미도 일하느라 힘들 거예요. 우리 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아내는 며느리를 감싸며 살았습니다. 만식도 아내의 마음을 따랐어요.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유미에게 정의는 무엇이었을까요?
SNS에 연관되지 않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걸까요? 만식은 담배를 끄고 일어섰습니다. 빈소로 돌아가야 했어요. 장례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모든 조문객이 떠난 뒤였어요. 만식과 지우는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들이 사는 집은 안산 본호동에 있었습니다. 25평짜리 아파트였어요. 만식이 철물점을 운영하며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지요. 지훈이 결혼할 때 결혼 축하라는 말과 함께 넘겨준 곳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유미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캐리어를 옆에 두고 있었지요. 아마 오늘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아버님, 오빠. 유미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작은 쇼핑백을 들고 만식에게 다가왔어요.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근데 이거라도 제가 마음은 썼잖아요. 쇼핑백 안에는 베트남산 쿠키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포장에 리본까지 달려 있었어요. 만식은 그 쇼핑백을 받았습니다. 묵묵히 바라봤지요. 유미가 밝게 웃었어요. 베트남에서 유명한 건데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 만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걸어갔어요. 쇼핑백을 쓰레기통에 넣었지요. 리본째로요. 아버님? 유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그러세요? 만식은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은 차갑고 평평했어요. 내 어머니 장례식 때 바다에서 칵테일 마시고 있었지. 유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저와 안 친했다고 했다며. 내일이 먼저라고. 누가 그걸 다 봤어. 내가 SNS에 올린 거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이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일단 진정하세요. 난 진정하고 있어. 만식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고요했지요. 유미, 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내 자유야. 하지만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바보였구나. 아버님, 저는 이제 그만하자. 난 피곤하다. 만식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밖에서 유미와 지훈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지요. 오빠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유미야, 넌 정말 너무했어. 뭐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 돌아가셨는데 해외에서 그런 사진을 올렸잖아. 그게 내일이라고. 계약한 거라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만식은 침대에 앉아 귀를 막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지요. 한참 뒤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래. 유미는 일단 친정에 갔어요. 며칠 있다 올 거래요. 그래. 지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그날 밤 만식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화내지 마요. 젊은 애들은 원래 그래요. 우리가 이해해야죠. 하지만 만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 무엇을 더 이해해야 할까요? 그는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오래된 서랍을 열었지요. 안에는 집 소유권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25평짜리 아파트. 법적으로 여전히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지훈에게 증여한 것도 명예 이전을 한 것도 아니었지요. 그저 내가 살아라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만식은 서류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어요. 소유자 오만식. 그대로였지요. 그는 한참 동안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허무도 아니었지요. 그것은 결심이었습니다. 새벽 5시 만식은 서랍을 닫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넣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서류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지요.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안산의 아침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지요. 이제는 내가 결단해야겠구나. 만식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누구도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왔던 모든 것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만식과 유미 사이에 보이지 않던 선이 그어졌어요. 명확하고 확실한 선이었지요. 그리고 그 선은 앞으로 더욱 깊어질 것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유미는 여전히 친정에 있었어요. 지우는 회사에 나갔고 만식은 혼자 집에 남아 있었지요. 그는 아침부터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거실, 주방, 안방, 모든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는데 말이에요. 거실 한쪽에는 유미의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링라이트, 삼각대, 화장품 세트, 촬영 장비들이었어요. 소파 위에는 명품 가방이 놓여 있었지요. 만식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가 쓰던 화장대가 그대로 있었어요. 거울 앞에 놓인 립스틱, 핸드크림, 작은 머리빗, 아내의 흔적들이었지요. 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 있었어요. 지훈의 돌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대학 졸업 사진, 그리고 결혼식 사진. 결혼식 사진 속 유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훈도 행복해 보였어요. 정희도 만식도 웃고 있었지요. 그때는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어요. 만식은 앨범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오후 2시 만식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입었어요. 검은색 양복과 흰 셔츠였지요. 그는 버스를 탔습니다. 안산 시내를 가로질러 중앙역 앞에 내렸어요. 작은 부동산 중개소가 있었지요. 세운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장세훈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61살의 세훈은 만식의 중학교 동창이었지요. 50년 지기였습니다. 만식아? 세훈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장례는 잘 치렀고? 응, 잘 치렀어. 만식은 의자에 앉았어요. 세훈이 물을 따라줬지요. 갑자기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집 팔고 싶어서. 세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본호동 아파트. 우리 집 말이야. 야, 거기 지훈이랑 유미가 사는 집 아니냐? 내 명의야. 아직 증여도 안 했어. 세훈은 만식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오랜 친구였기에 눈빛만 봐도 알았어요. 뭔가 있었지요. 무슨 일 있었어? 만식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정희의 장례식 이야기, 유미의 SNS 사진, 그 댓글들, 베트남 쿠키 이야기. 세훈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만식이 다 말할 때까지 기다렸지요. 그래서 집을 팔겠다고? 응. 지훈이는 알아? 아직. 세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식아, 이건 집 문제가 아니잖아. 나도 알아. 그럼 왜? 더 이상 못 참겠어. 만식의 목소리는 평평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게가 있었어요. 정희가 살아있을 때는 참았어. 아내가 유미를 좋아했으니까. 근데 이제 정희도 없어. 난 왜 참아야 해? 세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훈아, 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이제는. 만식이 말을 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 감싸고 넘어가는 거, 이제 지쳤어. 유미는 우릴 가족으로 안 봐. 그럼 나도 그냥 남이야. 세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알았어. 집 시세 알아볼게. 고마워. 근데 만식아. 응? 이건 내 자신을 지키는 문제구나. 그치? 만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만식은 창밖을 바라봤지요. 안산의 거리는 붐볐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 장을 보는 사람들, 아이 손을 잡은 엄마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만식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철물점을 운영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들을 키우고 평범한 삶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의가 떠난 뒤 모든 게 달라졌지요. 나는 뭘 위해 사는 걸까? 만식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를 지나는데 누군가 불렀어요. 오만식 씨? 돌아보니 같은 동에 사는 박순자였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자였어요. 정희와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었지요. 아, 순자 씨. 장례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며느리분은 요즘 안 보이던데요? 친정에 갔어요. 아, 그렇군요. 순자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순자는 다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정희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무슨 말이요? 유미 씨가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잘 안 받는다고. 정희 씨가 많이 서운해 하더라고요. 만식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그래도 며느리를 이해한다고 했어요. 바쁘니까 힘드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희 씨가 참 착했어요. 너무 착해서 문제였지. 만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오만식 씨, 이제는 본인도 좀 챙기세요. 정희 씨도 그걸 바랄 거예요. 순자는 만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고맙습니다. 만식은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어요. 집에 들어오니 지훈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소파에 기댄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어디 갔다 오세요? 응, 잠깐. 만식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정희가 만들어 놓은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지요. 된장찌개, 김치, 시금치나물. 아내가 마지막으로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만식은 밥을 차렸습니다. 지훈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둘 다 말이 없었지요. 유미는 언제 와? 만식이 먼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래. 아버지, 죄송해요. 유미가 너무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내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지훈아, 만식이 말을 끊었습니다. 너 행복하니? 지훈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대답하지 못했지요. 유미랑 결혼해서 행복해? 모르겠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유미가 예뻤고 재미있었고, 근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만식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의 눈에 피로가 가득했어요. 천천히 생각해봐라. 내 인생이니까. 내 아버지. 식사를 마치고 만식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지요. 세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내 자신을 지키는 문제구나. 맞았습니다. 집을 파는 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생존이었지요. 만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보였어요. 아내는 웃고 있었지요. 여보, 내가 제대로 하는 거 맞겠지? 만식은 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신이 올라왔지요. 이제는 내가 결단해야 한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안산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어요. 만식은 잠들지 못했지요. 그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결단의 불씨였어요. 그 불씨는 곧 더 크게 타오를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만식은 세훈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만식아, 집 보러 온다는 사람 있어. 내일 오후 2시. 알았어. 전화를 끊고 만식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청소를 해야 했어요. 집을 보여줘야 하니까요. 그는 천천히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유미의 촬영 장비들을 한쪽으로 치웠어요. 거실 테이블을 닦았지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저녁에 지훈이 돌아왔습니다. 만식은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앉아라. 지훈이 마주 앉았습니다. 표정이 불안했어요. 할 말이 있어. 만식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내일 집 보러 사람들이 와. 네, 집을 팔기로 했어.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내 집이야. 내 명의고 내 재산이지. 하지만 저희가 여기 살고 있잖아요. 너희는 손님이었어. 처음부터. 만식은 일어섰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아버지, 제발. 내일 2시까지 집 정리해도 보여줘야 하니까. 만식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밖에서 지훈이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지요. 다음 날 오후 1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유미가 들어왔어요. 캐리어를 끌고 있었지요. 오빠? 거실에는 지훈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유미야.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팔래. 뭐? 유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오늘 2시에 집 보러 온대. 매매 진행한대. 유미는 캐리어를 그대로 두고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쾅 두드렸어요. 아버님, 아버님. 문이 열렸습니다. 만식이 나왔어요. 그의 표정은 평평했지요. 왜 그래? 집을 판다고요? 지금? 응, 내 집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였어요. 너희한테 준 적 없어. 그냥 살게 한 것뿐이야. 말도 안 돼요. 결혼할 때 분명히 결혼 축하한다고만 했어. 집 준다는 말은 안 했지. 만식은 침착했습니다. 유미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아버님, 이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제발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유미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족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는 한 지붕 아래 살 수 없어. 뭐라고요? 내 어머니 장례식 때 뭐 했지? 유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바다에서 칵테일 마시고 사진 찍고 SNS에 올렸지. 저와 안 친했다고 댓글 달고. 그건 내일이 먼저라고 했지. 맞아? 유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난 그런 사람이랑 가족 못해. 그러니까 나가. 아버님, 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가 너무해? 만식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내 아내가 내 엄마한테 뭐 했는지 몰라? 알아요.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넌 남편이야, 아들이야? 내 아내가 내 엄마를 무시하는데 가만히 있었잖아. 죄송해요. 이젠 늦었어. 만식은 시계를 봤습니다. 1시 40분이었어요. 20분 뒤에 사람들 와. 방해하지 마. 정확히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만식이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30대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세훈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여기가 거실이고요. 이쪽이 안방입니다. 세훈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거실 한쪽에 유미와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유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화장실 상태도 괜찮네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베란다 확장도 되어 있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미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기요. 부부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이 집은 팔 수 없어요. 네. 여기 저희가 살고 있거든요. 아버님이 착오를 하신 거예요. 세훈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가 유미를 거실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유미 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우리 집인데 법적으로 오만식 씨 명의예요. 증여도 안 됐고요. 그래도 방해하시면 법적 문제 생깁니다. 유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부부는 불편한 표정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지요. 저희 다시 연락드릴게요. 남편이 먼저 나갔습니다. 부인도 따라 나갔어요. 세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식아, 이러면 안 팔려. 괜찮아. 다른 사람 보여줘. 유미 씨가 계속 이러시면 내가 말할게. 만식은 유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유미. 뭐해요? 짐 싸. 일주일 안에 나가. 유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응. 저한테 원망이 그렇게 많으세요? 원망은 아냐. 만식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난 그냥 너랑 가족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을 뿐이야. 아버님, 가족은 서로를 아껴줘야 해. 힘들 때 함께 있어줘야 하고. 근데 넌 그러지 않았어. 유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바다에서 놀고 있었잖아. 그것도 모자라 SNS에 올렸고 최선을 다했어요. 일이 있었다고요. 일? 만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일이 먼저야? 그게 제 직업이에요. 그럼 나도 내 재산 지키는 게 내 권리지. 만식은 등을 돌렸습니다. 일주일. 그 안에 짐 싸서 나가. 저녁이었습니다. 유미는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지우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지요. 만식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라면 2개를 끓여왔어요. 먹어라. 아버지. 먹으면서 얘기해. 지우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먹지는 못했어요. 아버지, 정말 이혼까지 가야 하나요? 그건 너희가 정할 일이야. 하지만 집을 팔면. 지우나. 만식이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넌 지금 행복해?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미랑 살면서 편했어? 즐거웠어? 아니요. 그럼 왜 그렇게 살아? 사랑했으니까요. 사랑? 만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아끼는 거야. 희생하는 거고. 근데 유미는 널 아껴?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유미는 자기만 생각해. 내 엄마 장례식에도 안 왔잖아. 그게 사랑이야? 유미도 힘들어요.
누가 안 힘들어? 나도 힘들어. 너도 힘들잖아. 만식은 라면을 한 젓가락 떴습니다. 지훈아, 이제 제대로 살아봐. 내가 진짜 행복한 삶 살아.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어요. 제가 뭘 위해 사는지, 누구랑 살고 싶은지. 지훈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유미는 저를 안 봐요. 맨날 휴대폰만 보고 촬영만 하고 집에 있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만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했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있었지요. 폭풍의 한가운데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너짐 이후에 새로운 것이 세워질 거라는 걸 만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빠르게 팔렸어요. 젊은 신혼부부가 계약금을 냈지요. 다음 달 중순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유미는 일주일 만에 집을 나갔습니다. 촬영 장비와 옷가지를 챙겨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마지막 날 그녀는 만식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지훈과도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관문을 나서기 전 한 번 뒤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만식은 알 수 없었어요.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분노였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고요가 찾아왔어요. 지우는 회사를 다니며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만식은 아들을 도왔지요. 함께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만식이 말했습니다. 역세권의 작은 원룸이었어요. 12평 남짓한 공간이었지요. 네, 여기로 할게요.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예전처럼 초조하거나 불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길가에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지요. 아버지, 응? 유미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만식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훈을 바라봤어요. 내 결정이니? 네. 제가 정했어요. 지훈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어요. 유미도 동의했어요. 사실 유미도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저랑 사는 게, 그래. 협의 이혼으로 진행할 거예요. 복잡하게 안 하기로 했어요.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예전보다 펴져 있었어요. 잘 생각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결정한 거야.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했지요.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만식은 본호동 아파트의 짐을 정리했어요. 30년을 산 집이었지요.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정의의 물건들을 모아뒀습니다. 옷가지, 화장품, 액자들. 만식은 그것들을 천천히 상자에 담았어요. 서랍 안에서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정의가 쓴 글씨였어요. 결혼 10년째 되던 해 쓴 편지였지요. 여보에게, 우리 벌써 10년을 살았네요. 참 빨리 지나갔어요. 지훈이도 벌써 초등학생이고요. 당신은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당신이 저를 아끼는 거, 지훈이를 사랑하는 거,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할 것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함께 있으면 되니까. 사랑해요. 정의 올림. 만식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봄바람이 창문 너머로 불어왔지요.
정의의 대답 같았습니다. 지훈의 원룸에 짐을 들여놓는 날이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날랐어요. 많지 않았지요. 침대, 책상, 옷장, 몇 개의 상자. 만식은 부엌에 정의의 사진을 놓았습니다. 작은 액자였어요. 정의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지요. 어머니, 지훈이 사진 앞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봤어요. 제가 이제 바르게 살아볼게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식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내 엄마가 제일 바라던 거야. 알아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건물들, 도로들,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어디서 사실 거예요? 나도 작은 데 하나 얻었어. 어디요? 안산. 고잔동 쪽이야. 혼자 사시기 외로우시겠어요. 괜찮아. 친구들도 있고. 만식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미소였어요. 너도 외롭지? 조금요. 근데 괜찮아요. 지훈도 웃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미소였지요. 저녁이었습니다. 만식은 고잔동의 작은 원룸에 앉아 있었어요. 15평짜리 공간이었지요. 아담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만식은 차 한 잔을 마시며 노을을 바라봤지요. 집을 팔아 마련한 돈이 통장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만식은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생각했지요. 지훈이가 언젠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때 다시 집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보다 더 좋은 것을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지훈이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이었어요. 만식은 정의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어요. 아내가 웃고 있었지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이야.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이도 새로 시작하고, 나도 새로 시작하고, 노을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만식은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것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도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기만 했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관계를 만들 차례였어요. 유미와의 일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지훈을 깨웠지요. 만식 자신도 깨웠고요. 가족은 이름이 아니야. 마음이지. 만식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피를 나눴다고 법적으로 가족이라고 해서 진짜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서로를 아끼고 힘들 때 함께하고 기쁠 때 나누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었지요. 며칠 뒤 만식은 장세훈을 만났습니다. 작은 술집이었어요. 두 사람은 소주잔을 기울였지요. 만식아, 후회는 없어? 없어. 정말? 응. 오히려 마음이 편해. 세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변했어. 그래. 응. 예전엔 참기만 했잖아. 근데 이제는 내 목소리를 내더라. 만식은 웃었습니다. 늦었지만 배웠어.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지훈이는 어때? 괜찮아. 힘들어하긴 하는데 눈빛이 달라졌어. 다행이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울렸어요. 만식아, 앞으로 뭐 할 거야? 천천히 살려고. 철물점은? 접었어.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럼 뭐 하고 살아? 모르겠어. 그냥 사라지는 대로. 만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요. 세훈아, 응? 고마워. 내 편 되어줘서. 당연하지. 우리 50년 친군데. 세훈이 웃었습니다. 만식도 따라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밤은 조용했어요. 별이 보였지요. 만식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더 이상 급할 것이 없었어요. 30년을 살던 집은 떠났지만 잃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얻은 것이 더 많았어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 흔들리지 않는 법, 제대로 사랑하는 법. 정희는 떠났지만 여전히 함께 있었습니다. 만식의 마음 속에, 지훈의 기억 속에요. 원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만식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포근했지요. 책상 위 정희의 사진이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지? 만식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신이 올라왔지요. 잘하고 있어. 정희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식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지요. 무너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집, 관계, 믿음. 하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것들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지훈의 새로운 시작, 만식 자신의 평온, 그리고 언젠가 다시 세워질 진짜 가족.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도 아니었어요. 그저 삶이었습니다.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아프고 또 치유되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삶이었지요. 만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봄바람이 창문 너머로 불어왔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